여러분, 혹시 대화가 힘들다고 느껴질 때가 있으십니까?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때론 너무나 조심스럽고 상대의 마음을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대화를 잘하기 위해 유창한 화술을 배우고 논리적인 말솜씨를 익히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언변이나 정교한 논리가 아님을 우리는 종종 잊곤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대화를 한층 더 깊이 있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한마디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한마디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이것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대화의 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화 속에서 진정한 연결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이 한마디는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보내는 깊은 이해와 존중의 신호가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대화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때로는 처음 만나는 낯선 사람들과도 말을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화는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어떤 대화는 오히려 마음을 닫게 만듭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말은 깊은 울림을 주고 어떤 사람의 말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차이는 말의 내용이나 방식에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건네는 사람의 진정한 마음, 즉 태도에 있습니다. 동양의 오랜 지혜는 말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공자는 말을 잘하는 것보다 실천을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 자체보다는 그 말을 뒷받침하는 진정성과 행동이 중요함을 일깨워줍니다. 서양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지만 그의 대화법은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 상대방 스스로 진리를 깨닫게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화법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모든 지혜를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적인 태도, 즉 이해의 말을 자주 사용하시기를 권합니다. 대화 중에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라는 말을 진심으로 건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얼핏 평범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 같지만 이 말을 진심으로 상대에게 건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 속에는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존중하겠다는 깊은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분명 상대방은 옳은 말을 하고 있는데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했던 대화 말입니다. 또는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왠지 모르게 위로받고 마음이 편안해졌던 대화는 없으셨나요? 사람의 대화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이 있습니다. 그 결은 말솜씨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태도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해야 인간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의 기술을 익히고 대화법을 공부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리액션을 하고 재미있는 화술을 배우며 상대가 좋아할 만한 말을 고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술이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마음에 진심이 담겨 있지 않으면 대화는 공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은 귀에 닿지만 진심은 마음에 닿기 때문입니다. 철학자들은 종종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통해 대화의 본질을 밝히곤 했습니다.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한 말을 아끼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며 과장하지 않고 진실되게 말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모두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라는 말은 이러한 철학적 지혜를 대화 속에서 실천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말이 이해받을 때 비로소 편안함을 느낍니다.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태도 속에서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쌓일 때 비로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고 싶다면 말의 내용보다 마음을 먼저 준비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말의 내용을 바꾸려 노력하지만 대화의 본질은 마음의 상태에 있습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의 말은 아무리 부드러워도 딱딱하게 들릴 수 있고, 반대로 마음이 열린 사람의 말은 다소 서툴러도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종종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사람의 말은 거슬리고 어떤 사람의 말은 마음에 잔잔히 남는 이유를 말입니다. 그 차이는 말의 기술이 아니라 말에 담긴 기운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바로 태도에서 나옵니다. 대화의 고수는 결코 급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리고 상대의 표정을 관찰하며 말의 틈새에서 감정을 읽어냅니다. 그리하여 상대는 이 사람은 내 말을 진정으로 듣고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됩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이 상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해받는 순간 사람은 스스로 변할 준비를 합니다. 그 어떤 충고나 조언도 이 한마디만큼 깊이 스며들 수는 없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이 곧 마음을 키우는 일이라고 말입니다. 말을 줄이면 듣는 힘이 자라고, 듣는 힘이 자라면 사람의 깊이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깊이가 있는 사람만이 진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대화의 고수는 말로 사람을 이기지 않습니다. 태도로 사람을 얻습니다. 그는 상대를 판단하지 않고 그의 처지를 헤아리며 옳음을 내세우지 않고 이해를 내밉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이기려 하지 말고 알아가려 해보십시오. 맞서기보다 가까워지려 해보십시오. 대화의 목적은 승리가 아니라 연결입니다. 말이 많으면 오해가 생기기 쉽고 태도가 단단하면 신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보다 태도를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태도는 말보다 훨씬 더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내가 틀린 게 아니었구나.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구나 라는 깨달음이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이해의 말은 마음의 온도를 바꿔놓습니다. 얼어붙었던 관계도 녹이고 오해로 굳어버린 마음도 풀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설득하고 싶다면 먼저 그를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해받은 사람은 스스로 옳은 길을 찾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과의 말다툼이 일어날 때, 자녀가 이유 모를 반항을 보일 때, 또는 직장에서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가 있으신가요? 그때 단 한 번만이라도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라고 말해보시겠습니까?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고집을 부드럽게 하고 다친 마음을 조금씩 열게 할 것입니다. 수많은 설득보다 단 한 번의 이해가 훨씬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해는 결국 사랑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요? 사랑은 당신이 옳아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느껴져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질 때 말은 그저 그 마음을 전달하는 도구가 될 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잔잔한 여운으로 남게 됩니다. 이해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누군가의 마음 앞에서 말보다 먼저 이해를 꺼내 들어보십시오. 그 한마디가 관계를 살리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을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하게 할 것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이보다 더 따뜻한 말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강력한 대화의 시작도 없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향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 향기는 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의 말은 따뜻하게 스며들고 어떤 사람의 말은 차갑게 흩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은 말의 재주가 아니라 바로 마음의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라는 말을 진심으로 건네려면 먼저 여러분 자신이 고요해야 합니다. 마음이 들끓는 사람은 남의 감정을 온전히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자신의 속이 복잡하면 남의 이야기는 그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대화의 첫걸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나 자신을 다스리는 일에서 시작됩니다. 진심을 전하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온해야 합니다. 진심은 단순히 소리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시선, 여러분의 호흡,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의 침묵 속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은 오직 따뜻한 마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진심은 힘이 세지만 그 힘은 매우 조용합니다. 소리치거나 설득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그 마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심의 기운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알게 됩니다. 사람은 말에 설득되기보다는 진심에만 설득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마음이 다친 사람에게는 닿지 않습니다. 반대로 진심 어린 한마디는 어떤 견고한 벽이라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진심은 타인의 마음을 향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을 향해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을 진심으로 대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말 또한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루를 대충 사는 사람의 말은 공허하고 자신의 고통을 외면한 사람의 위로는 얕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려는가? 이 말로 무엇을 이루려는가? 하는 물음이 없는 사람의 말은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이해한 사람은 말 한마디에도 깊은 중심이 있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모든 것이 시끄럽게 느껴집니다. 대화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파도가 잔잔해야 남의 물결이 고요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을 전하려면 먼저 고요해져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는 잠시 멈추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상대방의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그제야 비로소 진심이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또한 진심은 꾸미지 않습니다. 억지로 위로하려 들지 말고 억지로 공감하려 하지 마십시오. 가짜 공감은 금세 들통나기 마련입니다. 진짜 공감은 표현이 다소 서툴러도 상대방에게 온전히 느껴집니다. 때로는 그래요 한마디면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은 완벽한 말보다는 부드러운 태도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의 표정, 시선, 목소리에 담긴 온기, 이 모든 것이 말보다 앞서 진심을 전달합니다. 대화의 고수는 꾸밈이 없습니다. 그는 어색하게 웃지 않고 불필요하게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저 온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주는 것입니다. 진심은 머물러주는 것입니다. 도와주지 않아도 설득하지 않아도 그저 곁에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존재만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안심시키는 사람이 진심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진심은 말보다 훨씬 더 오래 남습니다. 진심을 전하는 태도란 결국 머물러주는 용기입니다. 서둘러 조언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그저 곁에 머물러주는 힘.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진심을 지켜내십시오. 말은 순간의 기술일지 모르지만 진심은 평생의 품격입니다. 세상은 재치 있는 말보다 따뜻한 태도를 훨씬 더 오래 기억합니다. 대화의 기술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기 마련이지만 진심의 태도는 세월을 뛰어넘어 지속됩니다. 여러분의 진심이 머문 자리에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이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한마디가 있다는 것을. 그 말이 특별히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그 말에 진정한 마음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기억하는 말은 오직 따뜻한 마음이 담긴 말뿐입니다. 그 말은 오래도록 남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한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무언가를 증명하려 합니다. 옳음을 증명하고 선함을 증명하며 사랑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말로 시작된 관계는 말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직 마음으로 이어진 관계만이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습니다. 대화란 결국 마음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건넨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누군가의 상처를 덜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의 진심이 닿은 곳에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기억 속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느낌뿐이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는 잊히지만 그 말을 들었을 때 느꼈던 마음의 온도는 오래도록 남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가 여러분을 떠올리며 미소 짓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슨 말을 할까보다 어떤 마음으로 들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라는 말을 건넵니다. 이 말은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며 진정한 연결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싶다면 이 한마디를 마음속에 새기고 자주 사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한층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특별한 한마디가 단순한 문장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대의 입장을 헤아리고 그가 느끼는 감정의 결을 읽어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듯이 우리는 대화 속에서 상대방의 내면을 탐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탐구의 궁극적인 지점은 바로 이해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문제 해결의 도구로만 생각하곤 합니다. 상대방의 어려움을 듣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해주는 것이 좋은 대화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그러한 해결 중심의 대화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논리적인 해결책 이전에 정서적인 공감과 이해를 갈망합니다. 어쩌면 상대방은 해결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라는 한마디는 그에게 가장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혼자 힘겹게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작은 등불을 건네주는 것과 같습니다. 등불이 당장 길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줍니다. 이해의 말은 그런 등불과 같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은 혼자가 아니며 당신의 감정은 충분히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거나 스스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내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우리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지고 있다. 이는 듣기를 두 배로 하고 말하기를 절반으로 하라는 의미다라고 했습니다. 이 명언은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라는 말은 단순한 언어적 표현을 넘어 상대방의 이야기에 깊이 몰입하고 경청했음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고 건성으로 이해한다고 말한다면 그 진심은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건네는 순간 상대방의 마음은 더욱 다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한마디를 내뱉기 전에 우리는 먼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그의 목소리 톤에 귀 기울이며 그의 표정에서 드러나는 미묘한 감정들을 읽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선행되어야만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라는 말에 진정한 무게와 울림이 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수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을 나의 기준,
나의 경험에 비추어 옳고 그름을 따지려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판단의 잣대를 들이대는 순간 대화는 단절되고 관계는 경직되기 마련입니다. 칸트는 인간을 그 자체로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보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대화의 출발점입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라는 말은 바로 그러한 칸트의 철학적 메시지를 대화 속에서 실천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의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다만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감정, 그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고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라는 깊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언은 상대방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며 그 안에서 비로소 솔직하고 진솔한 대화가 꽃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화에서 흔히 범하는 실수는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주입하려 하거나 상대방이 특정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억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요당할수록 더욱 완고해지고 방어적이 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나는 당신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라는 뜻을 전달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상대방은 스스로 변화할 용기와 동기를 얻게 됩니다. 마치 억지로 밀어내려 하면 더욱 강하게 버티지만 따뜻하게 안아주면 저절로 힘이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철학자들은 세상의 모든 존재가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감정과 경험 또한 그 자체로 고유하고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감정을 나의 잣대로 재단하거나 별것 아닌 일이라며 치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는 그 감정이 세상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라는 말은 바로 이러한 상대방의 고유한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의 감정은 정당하며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해 줍니다. 이러한 유대감은 대화의 깊이를 더하고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대화는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연결은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을 넘어 상대방과의 진정한 연결을 시도하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표현입니다. 이 한마디를 통해 여러분은 상대방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그들의 내면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대화 속에서 이 특별한 한마디를 자주 사용해 보십시오.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관계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의미 있게 채워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심 어린 이해의 말이 만들어낼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여러분 또한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는 존재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대화는 기술이 아니라 삶의 태도이며 그 태도의 핵심은 바로 이해의 마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진심 어린 이해가 담긴 한마디가 누군가의 세상을 바꾸는 작은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분명 진정한 대화의 고수가 될 것입니다. 이 길고 깊은 여정 속에서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라는 말은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의 대화를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만들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과 소통하며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철학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